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5단원이고요. 바른 언어 생활이라는 문법 단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의문 변동과 한글 맞춤법 부분이에요. 교과서 페이지는 198쪽.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시험도 봤었고요. 그리고 방학 때도 한번 다시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항상 그 모의고사 볼 때도 문법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해 두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198쪽의 첫 번째 거기 앞에 생각 열기를 잠깐 보시면 유문 변동과 한글 맞춤법. 오늘 담임 선생님께서 매우 편찮아 보이셨어. 하굣길에 걱정되어서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라고 했대요. 뭘 낳으라는 거야. 그치? 뭐라고 해야지 맞아? 그치? 낳으세요. 이게 맞죠? 그랬더니 준기야 선생님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 라고 했단다. 왜? 맞춤법이 틀렸다라는 걸 돌려서 표현해 주신 거지. 그치? 근데 짝이 너 이딴 식으로 보냈어 하고 얘기해 주고 나 그제서야 안 거죠? 자, 여기 낳으세요 아니고 빨리 낳으세요. 요거 바꿔 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수업 시작할게요. 자, 뒷장 넘기시고 짜잔 봅시다. 첫 번째 활동 1 의문의 변동 탐구하기 부분 볼게요. 자, 국어에서 의문은 조건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 보이죠? 줄치죠. 꽃을 홀로 발음할 때는 꽃처럼 받침 치읓을 디귿으로 발음하지만 자 요거는 뭐에 의해서 우리 배웠었지? 알고 있지? 음절의 그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리고 두 번째 꽃만 같은 경우는 자, 음절의 끝소리 갔다가 다시 니은으로 바뀌는 그치 치읓을 다시 니은으로 발음한대요. 자, 요거는 두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쓰였지.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플러스 기억나? 자음 동화 중에 비음화. 비음화 거기 체크해 두시고 자 이처럼 어떤 의문이 거기 줄치죠. 어떤 의문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그치 의문 변동이라 합니다. 의문 변동의 개념이죠. 끊고 정리 의문 변동의 개념 의문 변동의 개념 되셨죠? 자, 두 번째 문단 의문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체크하시고 거기 묶어서 씁니다. 의문 변동의 이유 의문 변동의 이유 하고 화살표 발음의 편의성 발음하기 쉽게 하려고 그 뜻이야. 의문 변동과 발음 표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려면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그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의문 변동 이해의 필요성 의문 변동 이해의 필요성. 자,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비음화 넘어가기 좋네요. 그 옆에 날개단에 보면 자, 의문 변동에는요, 거기 보이죠? 의문들이 서로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동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자,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그치, 탈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생겨요. 생기는 거는, 그치, 첨가라고 하고요. 자, 혹은 두 의문이 합쳐져서 다른 의문으로 줄어드는 현상. 이건 뭐라고 한다? 그치, 축약. 자, 의문 변동 현상은 크게 요 네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첫 번째 비음화부터 다시 공부해 봅시다. 자, 단어 국민을 소리 나는 대로 써보고 친구들과 서로 비교해봐 라고 했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뭐야? 그치, 국민이라고 하죠. 국민. 자, 그래서 그 아래 정리를 해보면 자, 기억하고 미음이 만났어요. 그쵸? 기억하고 미음이 만나서 이응하고 미음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거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받는다 같은 경우 소리 어떻게 나오지? 그치? 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죠. 그래서 받는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디귿, 니은이 만나서 그치? 니은이 되고요. 그 다음 밥, 물이 만나서 소리는 밤, 미음으로 바뀌지. 밤물 하고 비읍, 미음이 만나서 그치? 미음이 됐고
그 다음에 종로 일어나. 우리 종로 삼가에서 만나 일어나? 아니잖아. 어떻게? 그치? 종로라고 하죠. 종로. 그래서 이응, 리을 얘가 만나서 이응, 니은이 되고요. 그 다음 섭리라고 해요. 섭리 아니죠. 맨 처음에 섭하고 니로 갔다가요. 섭니 했다가 다시 얘가 그치? 섬 미음으로 바꾸죠. 섬니가 돼요.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비읍, 리을이 만나서 비읍, 니은 갔다가 그 다음에 미음, 그치 니은까지 가요. 정리해놨어요? 거기까지 잘 중간 세워두시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셔서 자, 요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정리를 해보죠. 자, 그래서 국민 같은 경우는요, 국하고 민이 만나서 국민이 되죠. 자, 이처럼 그 다음부터 묶어보세요.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계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 요걸 뭐라고 한다? 그치, 비음화라고 한다. 자, 각 자음이랑 조음 위치가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요게 비음화의 개념. 비음은 아시죠? 콧소리. 자, 그래서 니은, 미음, 이응 요 세 가지가 있지. 자, 이외에도 종로, 섭리 요게 리을이 비음화가 되는 예예요. 리을이 비음화가 되는 예. 자, 여기에서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자, 그럼 비음화 현상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자 라고 해서, 자, 거기 예문이 나와 있어요.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왕릉 고등학교. 알지? 왕릉. 얘 어떻게 바뀌지? 그치? 요거 꺽쇠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알죠? 요거 발음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치? 왕하고 왕릉. 됐죠? 자, 그리고 왕릉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러지 않지요. 얘는 거기 학년부터 어떻게 바뀌지? 그치? 학년은 니은으로 바뀌죠. 학년. 그 다음 1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국문학에 이러지 않죠. 그치? 다시 요거는 어떻게 꺽쇠하고 이응이죠. 국문화 됐죠? 아니 국문화란다. 쏘리. 국문학 됐죠? 국문학에 관심이 생겼는데 요게 두 가지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는 생하고 할 때 디귿 음절의 끝소리 생겼는데 갔다가 다시 어떻게 뒤에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생하고 그 다음 니은으로 바꿔서 생겼는데 이렇게 바뀌죠. 최종은 생겼는데 니은으로. 자, 이 분야에 관련된 직업을 알려주세요.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 찾아보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알죠? 박나래 니은 박나래 그 다음 이 갑문 이러지 않죠? 그래서 이감문 됐죠? 친구들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자음동화 중에 또 하나 유음화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유음은 흐름소리 리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자, 나는 논리와 놀자가 재미있어 보여 이렇게 하지 않아. 그치? 그랬더니 논리와 만나자는 어때? 했더니 숙제하기에 논리 박사가 좋겠어. 누가 맞아? 그치? 논리는요 발음할 때는 리을로 바뀌죠. 그래서 그쵸 거기 꺽쇠하고 논리 됐어요? 이거 희한하게 논리 이렇게 발음하는 애들 있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죠? 논리 유마예요. 논리. 자, 뒷장. 자, 그럼 이것도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논리는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죠. 니은, 리을이 만나서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됐죠? 그 다음, 신라, 신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지? 얘는 실라, 리을. 니은, 리을.
정리 잘해라. 권력 아니죠. 어떻게? 그치, 리을로 바꿔요. 권력, 권력. 니은, 리을, 역시나 리을. 됐죠? 설날 안 하지, 그치? 설날. 역시나 리을로 바뀌죠. 리을, 니은이 리을로. 됐죠? 칼날 아니지? 칼날. 그래서 얘도 리을, 니은이 리을. 그냥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옆에 유 말죠? 흐름소리. 유음은 리을 하나. 자, 그래서 논리 같은 경우는 니은이 유음 리을을 만나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자, 이처럼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을 만나서 리을 소리로 바뀌는 거 유음화라고 함. 됐죠? 여기까지 유음화의 개념. 자, 그러면 유음화가 일어나는 지명이나 명소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선능력 이러면 안 돼요. 알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치? 꺽쇠 넣고 설능력이라고 해야지 맞고요. 그 다음 만리포 아니죠? 얘 같은 경우도 말리포. 됐죠? 자, 그 다음 대관 아니죠. 대관령. 그치? 대관령. 했나? 그 다음, 얘는 또 왜 나왔어? 여기, 독도지. 독하고 얘는 독도. 요거는, 뭘로 바뀌어? 된소리로 바뀌지. 그래서 얘는 된소리 되기 경음화라고 해요. 된소리 되기 경음화. 그 다음, 속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을 때 속리산이래요. 안 하지, 그치? 얘는 송리산 알죠? 송리산이니까 얘는, 그치? 얘는 비음화야. 비음화. 유마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천령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치? 철리을. 철령산 했어요. 철령산. 그 다음 광한루 안 하죠. 얘는, 그치? 광할, 그치? 그 다음에 루, 광할루. 하나 더 있어요. 누구? 한라산이지. 한라산 이러지 않잖아. 그치? 얘도 한라산. 됐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유마 일어나는 애들 찾아보면 뭐 있어? 설릉, 그 다음 대관령, 그 다음 말리포, 그 다음 철령산, 그 다음 광한루, 그 다음 한라산. 됐어요? 요거까지. 그러니까 속리산이랑 독도 빼고 다. 속리산은 비음화, 독도는 된소리 되고 경음화. 되셨죠? 자, 이거 이외에도 유음화가 일어나는 지명이나 명소들. 글쎄, 예를 들면 전라도. 그 다음에 뭐 신림동,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거 추가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세 번째, 된소리 되기. 우리가 된소리는 경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음화라고도 하죠. 자, 거기 있는 만화를 봅시다. 자, 다음 만화에서 언니가 당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학교라는 그런 단어를 발음해 보세요. 언니 이것 좀 알려줘. 이건 학이라는 글자고 이건 교라는 글자야. 그랬더니 학교 했더니 학교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왜 언니가 아까 교라고 했잖아. 아, 그건 말이지. 설명을 못 해줘. 자, 거기다가 쓰세요. 당황한 이유는 학교를 붙여서 발음하면 교가 된소리 꺄로 요렇게 된소리 꺄로 발음이 되는데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당황했을 것이다. 학교를 붙여서 발음하면 교가 된소리 꺄로 발음되는데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당황했을 거다. 자, 그 아래 그러면 이런 제시된 단어들을 보면서 음운 변동 현상을 탐구를 해보제. 자, 거기 보면 기억이지만 꺄 됐죠. 그래서 기억이 쌍기억으로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국하고 밥이 합쳐졌어요. 소리는 국밥 됐지. 그래서 비읍이 쌍비읍. 그 다음 쌍이지. 밥쌍. 그래서 얘는 시옷이 쌍시옷으로. 그 다음 감따죠. 감따.
감다. 그래서 디귿이 쌍디귿으로. 그 다음 안고지. 안고. 기역이 쌍기역. 자, 그 다음 발전이지. 발전. 자, 그래서 지읒이 쌍지읒. 됐죠? 자, 구화를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예사소리, 안울림 예사소리라고 하는 이 5가지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자, 요 놈이 앞에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 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자, 요걸로 바뀌어 소리 나면 된 소리 되기 경음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거의 보죠. 학교처럼 파열음 뒤나 파열음 여기 있어요. 파열음 꽉 막혔다 갑자기 훅 터지는 소리. 그래서 비읍 계열, 디귿 계열, 기역 계열 있었지. 그치? 파열음 뒤나 혹은 감꽃처럼 어간 알죠? 어간 활용할 때 그 활용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지. 그치? 자, 어간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용언 뒤일 때, 자, 그리고 발전처럼 보이죠?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오는 디귿, 시옷, 지읒 요런 경우가 된 소리로 발음된다. 자, 그래서 거기 학교처럼부터 시작하셔서요. 여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 된소리 되기 일어나는 음운 환경. 그래서 요 문단은 된소리 되기 개념이랑 음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였어요. 된소리 되기 일어나는 음운 환경. 자, 그 다음 이제 예문을 봅시다. 자, 된소리 되기 현상을 생활 속에서 찾아봄 하면서 얘는 또 무슨 일기야? 자, 봅시다. 이 땡땡 몇 월 며칠 맑음이래요. 자, 봅시다. 자,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아니죠. 그치? 신고. 요 꺽쇠 넣어야 돼. 신고. 자, 그 다음 지은이와 서점에 갔다 체크하고요. 갔다. 자, 음절의 끝소리에서 디귿 갔다가 디귿 만나서 갔다가 되는 게 최종이죠. 갔다. 보여요? 디귿. 디귿하고 쌍디귿 갔다. 지하철을 잘못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또 체크하고 늦게는 어떻게 되니? 맨 처음에 느하고 디귿하고 개 갔다가 다시 디귿 기역 만나서 늦 할 때 디귿 늦게 된 소리까지. 됐어요? 된 소리까지. 늦게. 자, 그렇게 서점에 도착해 책을 보는데 뛰어서 그런지 갈증 아니죠. 갈증이 나고 이러지 않잖아. 그치? 갈증 됐죠. 갈증이 나고 발도 아파 잠시 쉬고 이러지 않지. 이것도 다시 시 하고 여는 퍼에다가 음절의 끝소리 시퍼다에서 시퍼다로 됐어요? 시퍼다 정리됐어요? 시퍼다 잘 써요. 하지만 지은이가 살 책을 결정이지 결정 아니잖아. 그치? 결정한 다음 결정한 뒤에 또 어딨어? 밥을 먹는 게 더 좋겠다고 이것도 맨 처음에 좋게 할 때 음절의 끝소리 좋겠다고 했는데 디귿 만났으니까 좋겠다고 따 들어갔죠. 좋겠다고 해서 힘들지만 꾹 참고 아니죠. 꾹 참고 책을 골랐다. 더럽게 많네. 골랐다 할 때도요. 역시나 할 때요. 음절의 끝소리에서 디귿 골랐다가 그치 라따로 바뀌어요. 골랐다. 됐나요? 골랐다. 책을 산 뒤 지은이가 추천한 식당에서 아니지. 식당에서 국수? 국수. 아이고. 국수. 됐죠? 국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이게 또 나오네. 맛있었다. 여기 맛있었다. 어떻게 되니? 맨 처음에
써 하고 맛있어 하고 디귿 맛있었다에서 그치 다시 맛있었다 맛있었다 됐어요? 맛있었다 정리됐죠? 자 거기까지 정리하면 자 이제 요 단어들 체크를 해보면 어떤 단어냐 신고 갔다 늦게 갈증 싶었다 결정 좋겠다고 참고 골랐다 식당 왜 이렇게 많아 국수 맛있었다 12개나 되네 그쵸 잘 체크해 보시고 정리 잘 해두세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지문을 보면 이 지문은요 칼럼인데요 자 거기 옆에다가 제시된 지문에 대한 핵심을 정리를 해 볼까요 갈래는 칼럼 간단히 정리 갈래는 칼럼이고요 정리하고 계시나요? 갈래는 칼럼 그 다음에 성격은 비판적 예시적 그 다음 설득적 비판 예시 설득 그 다음 제재 된소리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발음 습관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주제 된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언어 습관 성찰 했지? 자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자. 첫 번째 문단 자 최근 우리말에서 된소리가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된소리를 써야 할 곳에서 사용하는 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야. 문제는 쓰지 말아야 할 그런 말에서마저 된소리를 쓴다는 것이다. 이러한 된소리와 경향은 젊은 층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과사무실 그 다음 수세미라고 소리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예다. 자 이렇게 어두라는 건 말의 첫 번째 제일 처음에서 예사 소리를 된소리로 내는 것은 말씨를 거칠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세진다라는 거죠. 그치? 거기 줄 치시고 말씨를 자 정리합니다. 말씨를 거칠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리하셨어요? 자 여기다가 거기다 쓰세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잘못 발음할 때의 부작용 첫 번째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잘못 발음할 때의 부작용 첫 번째 연필을 너무 세게 쥐는 바람에 연필심을 똑 부러뜨렸다. 보이죠? 잘못된 발음을 하는 그런 습관은 말씨를 거칠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줄치죠. 단어의 철자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결국에는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글을 쓰게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서 요거 두 번째 부작용 2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잘못 발음할 때 부작용 두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된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 말에서 된소리를 발음하는 어른들이 받아쓰기 하는 아이에게 힘이 딸리다 라고 불러주면 그대로 받아쓰는 아이에게 힘이 달리다 라고 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말 처음에 오는 된소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런 글을 읽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고쳐보라 했어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 과사무실, 수세미, 그 다음에 세게, 부러뜨리다 요런 것들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된소리로 발음하던 것들 잘못됐던 습관 있으면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국외음악 자 봅시다. 대화 내용 에휴 하고 시험 공부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끝이? 그랬더니 끝이라니 끝이가 아니라 끝이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끝이가 아니라 끝이지 끝이. 그럼 끝하고 얘는 뭐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그치. 요거는 얘 중간에가 맞죠? 끝이. 그래서 얘는 끝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요거를 국외음화라고 하죠. 자, 그 아래 봅시다. 자, 해돋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해돋이. 알죠? 굿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구지. 알죠? 미닷이지만 미다지라고 읽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디귿에 이가 묶었을 때 지읒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 또 있어. 끝이라고 표기하지만 읽을 때는 끝이라고 하고요. 붓이다를 붙이다. 붙이다. 그 다음 갓이를 같이라고 하죠. 이렇게 티읕하고 또 이가 만났을 때 치읓으로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요런 지읒하고 치읓이 구개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이죠? 자, 요런 애들처럼 끝소리, 디귿, 티읕이 모음이나 혹은 반모음이로 시작되는 중요한 거 형식 형태소일 때 지읒, 치읓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구개음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구개음화의 개념, 그 다음 반모음 개념 나왔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모음과 함께 발음하지만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그런 아주 짧은 모음. 자, 그 다음 형식 형태소 보이죠? 실질적 의미 말고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 보통 조사, 어미 이런 애들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자,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 견디다 같은 경우는 견디다. 얘는 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 보여요? 견디다. 자, 오늘날 구개음화는 보이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보이지? 자, 근데 견디다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 D라는 건요, 디귿하고 이가 연속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의 디귿, 그 다음에 티읕, 요런 아이들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견디다의 구개음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견디다라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다는 추측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잔디 같은 경우죠. 잔디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의 형태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잔지 이러지 않는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뉴스 원고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 찾아보자라고 돼 있죠. 자, 요번 주 내내 하늘을 뒤덮었던 비구름이 물러나고 볕이라고 쓰죠. 하지만 읽을 때는 그치. 얘가 형식 형태소니까 조사죠. 그래서 볕이라고 해요. 볕이 좋아 모처럼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국의 산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행락객이 줄을 이었고 들에선 가을 걷이라고 안 하죠. 얘 같은 경우는 가을 거지 하는 그런 농부의 손길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대화를 듣고 잘못된 발음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발음해보자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에 대한 건 아마 들려주실 거예요. 듣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거 그림 불러드릴게요.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고요. 남자아이가 먼저 아야, 아까 먹은 빵이 상했나봐. 상했었나? 배가 아프네. 라고 이래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유통기한 확인 안 했어? 봉지 겉에, 거체. 요거. 자, 겉에를 발음을 잘못해요. 그래서 겉에 쓰여 있잖아. 라고 하고. 자, 보긴 했는데 배도 고프고 겉이 멀쩡해 보였다고.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선 모른다고 할 때 이게 겉에 이 애가 붙는 경우, 이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으로가 붙는 경우예요. 자, 요것에 대한 거에서 첫 번째에서는요, 요게 맨 처음에는 거체가 됐다가 거체, 그 다음에 다시 겉에가 되죠. 겉에 됐어요? 겉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세 이 해서 얘는 겉이 보여요? 겉이 해서 연음 했다가 다시 겉이 되죠. 겉이. 그 다음 세 번째 으로가 붙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겉으로가 됐다가 겉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들과 엄마에 대한데
엄마, 이 소티 이상해요. 뚜껑이 닫히지 않아요. 엄마가 해볼 테니 이것 좀 썰어줄래? 아, 이렇게요. 저런 칼끝을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중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야. 뭐냐면 첫 번째 솥에다가 이가 붙은 경우. 솥이. 얘를 소티라고 읽어. 소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 소치.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닫다의 희지. 닫히지를 닫히지라고 하거든요. 닫히지. 요거를 어떻게? 닫히지. 했죠? 닫히지. 그 다음 마지막 끝에다가 을이 붙어요. 끝을. 그래서 요거를 끝을 이렇게 읽어. 끝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을. 됐죠? 끝을. 잘못된 국외음화 발음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그런 조건이랑 그 다음에 연음 알죠? 연음. 쭉 그냥 이어 적기 하는 거 연음 법칙 요거 구별할 수 있게 발음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거기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 밖에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음 탈락 얘기하나 모음 탈락. 그래서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 한 개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보통 으나 우 이런 애들이 많이 탈락을 해서 쓰어 할 때 쏘가 아니라 써가 되고요. 푸어서가 아니라 퍼서 이런 식. 그래서 모음 하나가 아예 사라지는 거고요. 반모음 첨가라는 거 보이죠? 반모음 첨가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요. 그냥 거기 보시면 어감과 어미가 모두 모음일 때 모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피어라고 할 때 피여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둘 다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인정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조아도 같은 경우는 조아도라고 해서 읽어야지 조와도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때 인정해주는 현상이 3개 정도 있는데요. 이거 피어랑 피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되어는 되어랑 되여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오 뭐뭐 이오 할 때 이오는 이오도 되고 이요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니오 있잖아요. 원래는 아니오 해야지 맞죠. 근데 아니요까지는 맞게 해줘요. 요거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싹 다 인정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의 경우만. 자, 그 다음 거센 소리 되게 아시죠? 우리가 보통 축약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음 축약.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났을 때 거센 소리. 키읔, 티읕, 피읕, 치읓 격음화라고도 해요. 거센 소리가 격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낳고 히읗, 기역 만났죠. 맏형이죠. 맏형. 디귿, 히읗 만났고요. 그 다음에 법학 하죠. 법학. 비읍, 히읗 만났고 그렇지 할 때 히읗, 지읒 만났어. 그치? 자, 그 다음 두음 법칙 아시죠? 두음 법칙. 자,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걸 꺼려서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인데 보통 니은, 리을을 얘기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남녀라고 해야지 맞아요. 이게 원음인데 요게 첫 소리로 왔을 때는 여자 안 하고 여자 해요. 알죠? 우리나라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자라고 바꿔 쓰고 북한 알죠? 북한은 이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자라고 그대로 쓰는 거고 알고 있지? 그 다음에 경로라고 원음대로 발음한 경우도 있지만 뒤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첫 음절로 오면 로인 안 하고 노인 하죠. 노인. 그쵸? 마찬가지야. 설량이라고 처음에 올 때는 원은 그대로 하지만 이게 첫 음절로 오면 량심이 아니라 양심이라 하죠. 되셨어요? 이런 거를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음운 변동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학교에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활동 두 번째,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이해하기 봅시다. 자, 다음 상황에서 수아가 당황한 이유를 말해봐라 라고 돼 있어. 뭐냐. 자, 내일이 수아 생일인데 선물로 뭘 해줄까?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수아야 너 뭐 좋아해? 난 꼬치 좋아 라고 했더니 응 하면서 또 꼬치를 사다 줬어. 꼬치. 요놈이 문제인 거지. 꼬치. 자, 봅시다. 자, 영준이가 수아에게 엉뚱한 선물을 한 건 수아가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만 적어서 보이죠? 소리 나는 대로만 적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결국 뭐냐 거기다 써요.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았다란 뜻이야.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았다. 얘가 생각한 대로라면 원래 표기할 땐 어떻게 써야 돼요? 그치? 꽃이잖아, 플라워.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꽃. 꽃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발음 내는 대로 써버린 거지, 그치? 수아 잘못이네. 자, 이처럼 그 다음 줄치죠. 글을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상대방이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요거랑 관련된 게 그치 여기 뒤에 나온다. 한글 맞춤법 1장 제1항 요거의 필요성이죠. 필요성. 한글 맞춤법을 지켜야 되는 필요성.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봅시다.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은 소리 나는 대로지만 문법에 맞춰서 형태소를 밝혀 적으란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표준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간단히 쓰세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계층적 조건이었고 현대라는 게 시대적, 서울이라는 게 지역적 조건. 자, 요런 표준어를 적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한글 맞춤법이 왜 필요한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사례를 보면 다음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고 표기랑 비교해보자 했어요. 첫 번째 나무 그대로죠? 나무. 두 번째 역시나 구름. 세 번째 그대로 하늘. 되죠? 자, 한글은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표음 문자예요. 자, 그래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원칙이야. 우리는 표음 문자니까. 그쵸? 나와있죠? 자, 나무를 비롯해 구름, 하늘 같은 단어들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예예요. 자,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그런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예가 있어서 예를 들면 꽃, 꽃만 조사가 붙은 경우인데 자, 봐봐요. 첫 번째 꽃이라고만 썼을 땐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했나요? 두 번째 꽃에다 조사 이가 붙어서 꽃이가 아닌 꽃이라고 소리가 나죠. 이런 경우는 연음 현상이라고 해요. 연음. 세 번째 꽃만 보이죠. 꽃만 같은 경우 맨 처음에 디귿 갔다가 디귿이 다시 뒤에 있는 미음 영향받아서 비음화된 것까지. 그래서 앞에서 했었죠.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플러스 비음화. 이해됐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플러스 비음화. 자, 이렇게 꽃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이 되는 거야.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요게 형태소, 원형태소, 꽃이랑 관련된 단어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없으니 자, 그래서 마지막 거기 끝부분 형태를 고정해서 적는 것이다. 거기 줄 치시고 형태를 고정해서 적는 것이다. 거기다 쓰세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의미예요. 이해됐죠? 자, 이것이 어법에 맞도록 요 의미라는 거죠. 이해됐죠?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거. 자, 한편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 그래서 두 번째 한글 맞춤법의 두 번째가 이 띄어쓰기예요. 그래서 문장의 각 단어는 무조건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요번에는 띄어쓰기의 규정인데 자, 거기 보세요. 나물 좀 다오. 뭔 소리야? 자,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나
띄우고 물 띄우고 좀 띄우고 다 오 이런 뭐예요? 자, 이러면 나에게 물을 달라 라는 의미고요. 이해됐죠? 자, 나물 하고요. 좀 하고요. 다 오라고 한다면 나물, 나물을 달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나물 좀 다오와 나물 좀 다오. 자, 단어를 띄었으면 줄치죠.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도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띄어쓰기 하는 거다. 거기 묶어서 띄어쓰기의 기능, 띄어쓰기의 기능. 자, 여기에서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를 단어로 삼은 건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단어라서 그렇다. 이해됐죠? 자, 이 밖에도 한글 맞춤법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조항 얘기해 주면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러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내용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교양 있는 표기 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길러야 함.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줬는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그 뒤에 부록 부분에 한글 맞춤법 주요 조항이 있다라는 건데 표준어 규정이랑 그 다음 뭐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미 방학 때 한 번씩 다 배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소리에 관한 거고, 소리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리 나는 규정. 그 다음에 형태에 관한 거는 뭐 체언, 조사에서 접사, 접두사, 준말 뭐 이런 규정. 그 다음에 띄어쓰기, 요럴 때 띄어쓰기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밖에 것 이런 것들이 있다. 자세한 것들은 부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생활 속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고, 자, 거기 예시문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땡땡 시청 건의 게시판인데 잘못된 표기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학교 수업이 그치 끝나고 우리 이렇게 쓰지 않지 그치 끝나고 아니고요. 쓸 때는 그치 끝나고 됐죠? 땡땡이 골목길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게 소리 나는 건 거 아시죠? 여기에서 활용한 거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어디다 쓰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비음화가 활용된 거고. 자, 그 다음 자, 이런 땡땡이 골목길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은 가로등이 적어서 밤이 되면 몹시 우리가 몹시 이렇게 안 쓰죠. 소리 나는 대로 나온 거고 그치 요거는 된 소리 대기가 반영된 거고요. 표기할 때는 몹시라고 써야죠. 몹시 된 소리 대기 해두시고 어둡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이거 많이 잘못 쓰는 건데 거라고 아니고요. 아닐 거라고 했어요. 거라고. 요것도 된 소리 대기. 된 소리 대기. 됐죠? 그래서 가로등을 더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요 세 군데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규정을 참고해서 띄어써야 할 곳에 거기 띄어쓰기 표시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1장 2항 각 단어는 무조건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조사는 형식 형태소니까 어쨌든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명사 띄어쓰기 단위 나타내는 명사 띄어쓰기 자 다만 순서만 나타내는 경우나 그 다음 숫자 올리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열무 30단을 이고 라고 했어요. 열무 띄우고 그치 그 다음에 30 띄우고 그 다음 단이라는 게 단위 나타내는 명사죠. 그리고 을은 조사니까 붙이고 열무 띄우고 30 띄우고 단을 띄우고 이고 됐죠. 그 다음 시장에 띄우고 간 띄우고 우리 띄우고 엄마 됐죠. 안 띄우고 오시네. 해는 띄우고 그 다음 시든 띄우고 지 해야 돼요. 왜? 지가 의존명사니까 의존명사. 자, 그 다음 오래 띄우고 오래 그 다음 나는 띄우고 찬밥처럼 띄우고 방에 띄우고 담겨 띄우고 아무리 띄우고 천천히 띄우고 숙제를 띄우고 해도 띄우고
엄마 띄우고 안 띄우고 오시네. 그리고 배추 띄우고 그 다음 입 띄우고 같은 띄우고 발소리 띄우고 타박타박 정리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띄어쓰기가 정리가 됩니다. 자, 기용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였고요. 그 다음 활동 3번 이번에는 올바른 발음하기 그리고 표기 봅시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들이 나와 있네요. 자, 밑줄 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쓰고 음운 변동 써보라 했는데 자, 쓸 때는 깍두기라고 쓰는 게 맞아요. 깍두기 됐죠? 발음은 깍두기 그래서 된소리 되기 잘 나와요. 많이 틀려요.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쓸 때 법석이라고 써요. 하지만 읽을 때는 그치 꺽쇠 넣고 법석이라고 법석 됐어요? 요것도 된소리 대기. 법석, 된소리 대기. 그 다음, 겉히고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그치, 구개음화돼서, 거치고 하시고, 구개음화. 거치고 하고, 구개음화. 지갑을 놓고라고 안 하죠? 놓고. 요거는, 그치, 거센 소리 되기. 거센 소리 되기. 했죠? 자, 그 다음 구할의 단어의 올바른 표기를 찾고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 찾기. 합격률이 맞겠나? 합격률이 맞겠나? 어디서 찾아야 되나? 두 번째 거 보이죠? 3장의 11항에 보면 보여요? 찾았어요? 자, 렬률.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거기 붙임 원해 보이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나오는 렬률만 열률 나머지는 다 렬률이라는 거예요. 렬률. 그럼 얘는 그치 기억이니까 얘는 합격률이라고 해야지 맞겠지. 그치? 됐나요? 여기 연결해 두시고 그 다음 사치가 맞나? 삿이가 맞나? 알게 맞겠죠? 삿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요거랑 관련된 거는 거기 3장의 6항 보이세요? 디귿, 티읕, 받침제 종속적 관계를 나온 이나 히가 올 때 있죠? 자, 얘가 지읒, 치읒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쓸 때는 그치? 디귿, 티읒으로 쓴다. 삿이 원음대로. 자, 그 다음 혜택이 맞죠? 여의. 그래서 첫 번째가 맞고요. 소리는 애로 나더라도 쓸 때는 예로. 됐어요? 여기가 맞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얘는 핑계, 핑계. 그 다음 사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례. 됐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국어사전에 발음 정보가 나와 있는데 평소 궁금했던 것도 찾아보라 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요게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요게 표제어고요. 표제어. 요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발음을 표시한 거고요. 발음. 이해되지? 그리고 품사 알려주고요. 품사 여기 사전에 실려 있을 때 품사 요게 의미고요. 의미. 그 다음에 요건 예문. 이해되죠? 요 순서거든요. 나와 있는 단어를 먼저 정리를 하면 쓸 때 남루라고 쓰고 발음은 남누죠. 국화라고 쓰지만 발음은 그치 국화라고 하고요. 곤란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리은이에요. 곤란. 그 다음 동그라미는 그대로 동그라미. 됐죠?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짝이랑 한번 잘못된 단어 녹음해보고 뭐 바르게 고쳐 써보고 뭐 해보래. 수행해봐.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자, 다음 문장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골라보고 평소 자신의 표기 생활을 돌아보라 라고 했죠.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죠. 첫 번째 깨끗이 깨끗히 앞에 거죠. 깨끗이 체크 깨끗이 체크하시고 요게 제6장 간단히 써놔요. 관련 조항이 제6장의 51항 제6장의 51항 그 다음 맛있던지 맛있든지 던지랑 든지는요 과거냐 아니면 선택이냐 이거거든요. 얘는 선택하는 게 아니죠. 앞에 거 맛있던지 요거는 똑같이 제6장
6장에 56항. 그 다음 목이 아프다고 하자 생강차를 달이다가 기본형이지. 그래서 달여. 그래서 요거는 6장에 57항. 그 다음 채소를 받쳐 뒤에 거 받쳐 됐어요? 자, 받치다 같은 경우는요, 받치다가 거기다 써요. 낱말 뜻이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나 야채 따위를 올려 물기를 빼다란 뜻이에요. 받치다 했어요? 받치다 했어? 받치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나 야채 따위를 올려서 물기를 빼다라는 게 뜻이에요. 받치다. 비읍에 아예 티읕이 맞아요. 티읕 받침이 알겠죠? 디귿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재료는 반듯이야 아니면 반듯이야. 필이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뒤에 거 반듯하다죠. 그 다음 붙였다 붙였다. 붙이다가 맞지 앞에 거. 그 다음에 거기 뒤에 거 보시면 잘 씻은 감자를 솥에 안 쳤다. 앞에 거. 자, 얼음 아니고 얼음 뒤에 거. 그 다음 조림이죠. 조림 뒤에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전체 다 앞에서 여기 관련된 거는 6장에 57항. 요것도 6장 57항.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질문에서 거기 보시면 다음 질문 게시판 내용 중에서 참고해보고 궁금한 점 질문하고 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들 여기 나온 단어들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양복을 맞추다와 맞추다 중에 어떤 표현이 맞냐 요게 맞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뭐뭐든지랑 뭐뭐던지. 그래서 뭐뭐던지 같은 경우는 보통 과거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뭐든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뭐든지 이거든지 저거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가든지 오든지가 아니라 뭐뭐든지. 그래서 요거 가든지 오든지 요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가든지 오든지. 거기에다가 예시 답변을 써놔요. 자, 뭐라고 쓰시느냐? 한글맞춤법 규정 제6장 한글맞춤법 규정 제6장 56항에서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뭐뭐더라 짝대기 넣어야 돼요. 뭐뭐더라 그리고 혹은 뭐뭐더라나 뭐뭐던이라고 적고 됐어요? 자,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뭐뭐더라 혹은 뭐뭐던으로 적고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뭐뭐든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가든지 오든지가 맞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한글맞춤법 갖고 질문 만드는 거는 여기서 아마 예문으로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왜 그죠? 오뚜기 오뚜기 알죠? 오뚜기. 근데 오뚜기 아니고 뭐가 맞아? 오뚜이가 맞다. 이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니은이 틀린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온 오뚜기가 틀린 거예요. 요게 맞는 표현. 요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거는 어긋난 표기 요런 것들은 뭐 모든 별로 고쳐서 정리하는 거니까 체크해서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뒷장에 소단원 마무리 가셔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운 변동 현상이 요거만 있지 않아. 그치? 여러 개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거 비음화, 유음화 요거 두 개 앞에서 자음동화였지. 그치? 비음으로 바뀌는 거 비음화, 유음으로 바뀌는 거 유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로 바뀌는 거 된소리 대기 경음화. 그 다음에 디귿, 티읕에 이가 만났을 때 형식 형태소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 구개음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기본 개념 나와 있고 원리 두 가지 해서 어법에 맞도록 쓰는 거랑 단어 띄어쓰기 하는 거 기본 원리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규정은 맨 아래 알지? 원칙은 첫 번째, 법은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이거 이외에 아마 또 다른 음운 변동 현상과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료 잘 모아놨다가 따로 공부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